34만 5천 볼트 신임실 개폐소와 신계룡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제 성장을 위해 화석 연료와 같은 탄소 전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석탄 화력 발전과 같은 탄소 발전원은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 해상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호남 지역의 풍부한 무탄소 전원의 발전력을 활용하여 지역 간의 전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원활히 접속할 수 있도록 전력 개통망을 확충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입지 선정된 신임실 개폐소에서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 위치한 신계룡 변전소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전선로는 전북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무주군, 정읍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충남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 총 14개의 시군구 내에서 노선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전원개발 사업자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송전선로 노선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가공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15년 단위로 중장기, 지역별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라 전력 설비 확충을 위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합니다. 이후 한전에서는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송전 설비와 변전 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된 건설 계획을 근거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최적의 경과 대역과 경과지를 선정하는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지가 확정되면 전원개발 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각 중앙부처와 약 25개의 법률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정부의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용지를 매수하고 시공을 거쳐 건설 사업이 완료됩니다. 가공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입지 선정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시점과 종점, 양 끝을 1km씩 연장한 후 직선을 그리고 그 중심점에서 직선 거리의 3분의 2 길이에 해당하는 직교하는 선을 그어 연결한 타원형 범위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정합니다. 선정된 지역 내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그리고 전원개발 사업자가 참여하며 전체 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주민대표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최적의 송전선로 경과노선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송변전 설비의 입지 선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설비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 환경, 경관, 법과 규정, 갈등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하며 비교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설비 설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 지역 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보 등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개황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공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입지가 곤란한 지역,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입지가 곤란한 지역, 그리고 사업 추진 경험상 민원 발생 등 협의가 곤란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전선로 입지 선정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4개 그룹, 10개의 평가 분야, 그리고 46개의 평가 항목으로 나눠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중요도 값을 갖고 있으며 이 값은 통과의 용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입지가 곤란하고 낮을수록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중치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값으로 입지 선정 기준 내 평가 분야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선호도 조사는 공공정책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서 활용되는 AHP 기법, 즉 계층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평가 분야에 대한 가중치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사업 대상 지역을 가로 세로 20m 크기의 격자로 나눕니다. 각 격자에는 가중치와 중요도에 따른 중첩 계산 값을 입력하고 격자별 거리 정보를 활용해 누적 저항 값을 계산한 뒤 해당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원별로 선호하는 경과 대역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위원별로 도출된 경과 대역을 모두 중첩하면 후보 경과 대역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후보 경과 대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과 대역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최적 경과 대역 내에서 철탑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후보 노선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송전선로 노선을 선정하면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으로 기존의 토지 보상과 송주법 보상의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지자체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의 확대에는 기존의 관계 법률로 보상하던 선화지의 보상 규모 확대와 장려금 지급, 보상 방법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공중공간 사용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하던 선화지의 보상을 토지 소유주의 요청 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매수를 시행해 토지 감정가의 100%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철탑 부지와 선화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조기 협의 시 장려금을 지급해 감정가의 최대 75%를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토지 보상금을 일시 지급과 분할 지급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분할 지급 시 최대 10년간 1년 단위로 선택해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금액에 대한 이자율과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해드립니다. 송주법 보상의 확대로는 송전선로 최외측 전선의 60m 이내의 주거환경 개선비의 확대로 당초 관계법에 따라 2,400만 원의 상한선 내 공시주택 가격의 30% 지급에서 상한선을 없애 온전히 30%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연간 지원 사업의 확대로 주민지원 사업 50%를 추가 지급하며 전력 설비의 근접, 밀집 지역의 경우 지원 금액을 가산해 최대 4.5배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으로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 거주 주민과 토지 소유주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읍면동별 1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10메가와트 미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개통 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고 한전에서 매수한 선화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재정 지원은 가공 송전선로가 설치될 지자체와 주변 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가공 송전선로 길이 1km당 20억을 지원하며 지자체 경계로 설치될 경우 편입되는 면적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해당 재원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가공 전선로의 지중화와 개발구역 주변 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전 국민들께서 선호하지 않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이지만 본 사업은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인한 개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접속 중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 사업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이 되는 공익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